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문재인 시절의 그런 한일 관계로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그런 불안감을 상당히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엘버트주의 케네네스키스에서, 좀 발음이 복잡합니다. 케네네스키스에서 어제 현지 시각입니다.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하면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정상회담은 한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아주 지금 불안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과격한 관세 정책, 대외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 이런 격동기 때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친한 나라끼리 손을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점점 더 성숙하고 필요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60년간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의지를 다졌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잘 끌어나가자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한 지 닷새 만인 9일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님과 저번에 전화통화로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방송에서 매일 나오신다면서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면서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모범 답안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노선에 더 가깝고 문재인의 대일 노선과는 오히려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다. 대통령님은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거기는 못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서 어제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공통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세계 각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역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쟁점 위주는 아니었다면서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 회귀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의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과거 문제를 놓고 생각이 틀어지면은 미래도 망치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쟁점 위주는 아니었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 언급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합의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미래를 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게 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당장 폐기하거나 바꾸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한일 관계에 대한 거의 현실적 자세일 것입니다. 문재인이 종북, 친중, 반미, 반일적 기조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결국 한국만 손해를 보도록 만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면교사는 윤석열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문재인일 것입니다. 문재인이 하던 것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도 또 60점 이상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